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기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2026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놨는데요. 정기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뭔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격증 시험 시장을 보면은 CBT, 즉 컴퓨터 베이스 테스터라고 해서 연필로 우리가 종이에다가 시험 보는 걸 컴퓨터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 과정에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많았었는데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순 있으나 아무래도 정기 공무원은 그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전기의 시험 자체가 CBT로 넘어가면서 뭔가 신규 문제가 조금씩 출시가 되겠죠. 그럼 그 신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큰 틀이 바뀌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왜 영향을 받냐? 우리는 이 시험이 매번 똑같은 시험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변별력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겠죠. 시험의 변별력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고득점을 맞아야 될 것이고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은 고득점보다는 좀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게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시험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95점, 9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정도 한 10문제에서 20문제라고 치면요. 10문제에서 12문제. 많으면 14문제까지는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5문제 정도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난이도로 따지면 중간 정도에 되는 좀 생각이 필요하고, 공식도 2-3개를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두 문제는 아주 어렵게, 이거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껴져 있어요. 수능으로 생각하면 쉽겠죠. 앞장부터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맨 뒷장에 가면은 정말 어려운 지문만 이렇게 한 1-2분을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나오게 되겠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문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공식을 한두 개, 2-3개 써야 되는 그런 문제 5문제,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손대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 한두 문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면 어떻게 하겠어요? 푸는 방식이 정형화가 될 것이고 그 정형화된 풀이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니까 변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한 20% 정도는 쉬운 문제든 중간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신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규 문제가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출제 위원분들은 다르겠지만 정기라는 게 정말 옛날에 나왔던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시험 문제를 신규 문제라고 해서 막 바꾸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정해진 틀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기 자격증을 막 계속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과 자격증 시험의 문제는 엄연히 달라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는 기본 문제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가 난이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더 쉽다, 공무원이 더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고, 자격증은 아무래도 계산기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운 지문, 좀 어려운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공무원 시험 문제로 풀게 되면 어렵게 되겠죠. 우리는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격증 시험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전기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예를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쉬운 문제가 대부분 숫자만 바꿔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자격증이랑 공무원 둘 다 풀어보셔야 기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도
공무원 시험에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는 갖고 오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6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에선 무엇을 다룰 거냐 하면요. 바로 교재의 특징, 우리가 쓰는 교재, 그리고 수업의 특징과 순서, 그리고 나서 학습 순서 및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학습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재의 특징인데요. 화면이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재,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포해드리는 교재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과정이라서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으나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바로 핵심만 수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전기 자격증 시험은 전기 딱 그 과목만 6개로 나눠지긴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엔 6과목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크게는 5과목이죠. 그렇긴 하지만 전기 하나만 보는 거죠. 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과목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 매달릴 수는 없어요. 전기에만. 그래서 이론서라고 하여도요, 뭐 정의라든가 공식이 어떻게 유치되었는지 그런 장대한 걸 써놓지 않고요. 그냥 핵심만, 공식만.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를 하든 제본을 뜨든 교재로 받든 그냥 길거리에서 틈날 때마다 읽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식만 핵심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공식 필요한 부분을 암기가 가능하게 아주 라이트하게 아주 이제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교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것만 암기를 다 하셔도 정기 공무원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거예요. 푸는 요령만 터득하게 된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재를 이 교재 핵심만 담았으니까 제가 강의할 때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유추하고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강의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이제 앞으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공식이 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치되었는지 이제 정의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렵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나 전기만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결과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을 다 이제 풀이하는 법을 다 적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라고 제가 결과 공식을 말씀해 드릴 텐데 정말 그 과정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결과 공식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 공식만 암기하는 거, 이 교재에 있다는 소리죠. 이 교재에 있는 공식을 암기하신 다음에요. 기출문제, 그리고 공무원 공개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를 풀 때 대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풀이해 나가는지만 터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스타일은 좀 불필요한 부분, 뭐 정의라든가 왜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 공식, 그리고 필요한 개념 이런 것들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절약이 목표입니다. 우리 전기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예, 전기에만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에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서 시간 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교재는 굉장히 핵심만 담았다. 아주 뭐 불필요한 부분을 쏙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의 특징과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입문 단계입니다. 자, 전기가 처음이신 분들 있죠. 전기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우리 전기 공무원 시험을 딱 이제 페이지를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싶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전기는요. 오음의 법칙. 직렬은 더하고 병렬은 분수를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고 요 정도만 알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려니까 저항까지는 배웠는데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저항까지는 배웠는데 왜 갑자기 무슨 인덕턴스가 나오고 커패시턴스가 나오고 커패시턴스의 다른 말이 뭐 콘덴서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입문 단계
입문 단계. 즉, 뭐 이제 전기는 이런 것들이다. 전압은 어떤 말도 있다. 전압의 단위, 그리고 전류는 어떤 특성이 있다 하면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입문 시간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문 다음에는 이제 기본 단계가 되겠죠. 자, 이 기본 단계는요, 어떤 것들을 이제 다룰 거냐? 이제 전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모두 담게 되겠죠. 입문 단계에서 배웠던 걸 좀 심화 과정으로 배우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입문 단계를 들으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입문 단계는 건너뛰시고 기본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문을 이제 건너뛰는 이유는요, 어차피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기본 과정에서 다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문을 듣지 않아도 기본으로 넘어가셔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입문을 꼭 들어야 되는 이제 이유,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을 바로 듣지 않고 입문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도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자,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은 책 한 글자조차 읽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버리면 아예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날 좀 쉬운 거 위주로 좀 보면서 계산,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단 계산하면서 푸는 게 좀 더 재밌죠. 그런 것처럼 좀 쉬운 거, 조금 재밌는 거, 이거보단 재밌는 거 하면서 흐름을 탄 뒤에 기본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문 강의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입문 강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적 입문 강의가 있고 수학적 입문 강의가 있어요. 기본 수학. 그래서 이 기본을 넘어가기 전에 수학이 좀 약하시는 분들, 벡터, 로그, 이런 숫자, 이제 적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런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수학을 듣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 수학이라고 해서요, 좀 쉬운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제곱이라든가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적분, 미분이 쉽다고 하면은 사실 내용 자체는, 전기에서 쓰는 내용 자체는 쉽기 때문에 이런 쉬운 내용도 있지만, 로그, 자연 로그, 게다가 이제 뭐 복소수 이런 거 나오면 좀 더 헷갈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전기를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입문 단계에서 터득하고 오신 다음에 기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 기본 수학도 어느 정도 알고 전기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기본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기본에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풀이할 거예요. 짧으면, 짧게 본다면 한 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단원에서 한두 문제를 풀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으면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한 20문제나 아니면 10문제 정도를 풀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심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는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 기본 단계에서 한두 문제 풀고 뭐 10문제씩 풀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심화 단계에서는 난이도 중간, 한마디로 말해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는 그 범위에서의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 기본, 심화 요 세 단계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터득해야 되냐? 바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우리가 전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암기예요.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생소합니다. 왜냐? 우리는 전기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전기를 아주 겉핥기식으로 배우게 돼요. 뭐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나 뭐 콘덴서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저항,
그 다음에 건전지, 요 정도만 우리가 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몇 볼트예요? 220볼트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 자, 전봇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기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전봇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겠죠. 얘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거 아시죠? 뭐예요? 멀티탭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멀티 콘덴서,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요거. 이거 정식 명칭이 뭘까요? 바로 테이블 탭입니다. 테이블 탭이에요. 테이블 탭. 실제로 전기 기능사에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멀티탭은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T자형으로. 이게 멀티탭. 그리고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건 테이블 탭이 됩니다. 요거는 코드의 길이가 짧을 때 연장해 준다 해서 테이블 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전봇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 이제 단어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돼요. 생소한, 아예 모르던 단어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인데 그게 그 뜻이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가. 우리 가정집에서는 220볼트를 쓴다면 이 전봇대에 흐르는 전기는 몇 볼트가 될까요? 229이라고 부릅니다. 22.9kV, 즉 22,900볼트가 흐르게 돼요. 22,900볼트.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산속이나 고속도로를 가면 이렇게 큰 철탑이 있죠. 이렇게 큰 철탑. 여기에는 이제 이건 배전이라 하고요. 전주에 흐르는 건 배전이라 하고, 자, 여기 철탑에 흐르는 건 송전이라고 합니다. 송전. 자, 여기는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서울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왜냐, 서울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니까 기준을 서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뭐 220볼트씩 주고 229으로 주고 이러면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154, 365, 뭐 765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전압을 줘요. 15만 4천 볼트, 36만 5천 볼트 이러면서 굉장히 큰 전압을 내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는 그냥 220볼트, 뭐 1.5볼트 요거였는데 갑자기 단위가 커지고 숫자가 커지니까 어렵겠죠? 그럼 이런 내용을 외워야 되냐?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력공학, 설비가 빠져버려서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공무원 합격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다? 바로 암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비랑 전력공학이니까 암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거는 암기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암기입니다. 뭐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전기자객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분의 Q 여기 R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제곱이라든가 아니면 Q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2가 되고 람다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소한 기호 그 다음에 생소한 단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암기하세요 하면은 그냥 교재만 주고 읽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암기가 잘 안 돼요. 암기의 기본은 이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암기를 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하지만 시간상 모든 공식 및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어떻게 암기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식을 유추하는 거, 방금 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런 것들도요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공식이 왜 나왔는지. 하지만 나중에 대표적으로 회로 이론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전기자기학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생략할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 버리니까. 이거를 1시간 강의하면 끝날 걸 3시간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이거는 좀 이해하려면, 이걸 정의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하는 것들은 암기 요령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결과 공식만 암기하셔도 돼요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겠다. 단 결과 공식은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순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전기자기학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7급을 시험을 보면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이렇게 3과목을 보는데 9급은 어떻죠? 전기이론과 전기기기를 시험 보죠. 전기기기와 전기이론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럼 전기자기학과 전기이론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기이론에 뭐가 있냐? 전기자기학. 그리고 회로이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우게 될 과목은 바로 전기자기학이 되겠다. 전기이론 파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이론 파트에 전기자기학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로이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즉, 이 두 개 합쳐서 전기이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 9급을 볼 거니까 이거 여기서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결국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급과 7급이 그럼 차이가 뭐예요? 과목 하나 줄어서 9급이고 과목 하나 늘어서 7급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부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7급의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요. 9급 문제는 덜 까다롭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요. 요새 자격증 시험에 기사가 가장 높은 자격증이죠. 물론 이제 기능자가 기술사가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영역이라 보고, 자, 기사 부분에서 우리가 벡터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 자, 벡터. 근데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7급과 9급에는 벡터 문제가 잘 안 나올까요? 9급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벡터가. 물론 근데 보인다 했지만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나온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9급에서는 벡터가 문제가 나온다. 벡터 관련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떻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풀기 어려운 아주 상난이도의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7급에서는 벡터 문제가 많으면 5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벡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벡터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한 5문제, 4문제가 나오게 돼요. 왜냐? 전기자기학에서 그리고 회로이론에서 벡터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관련 문제가 7급에 많이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소리죠. 9급에 비해서 7급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지 배우게 될 내용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아요.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 공식을 어떻게 응용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내용 자체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공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빼놓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전기자기학에서 나온 내용이 회로이론으로 가고요.
그 회로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전기기기로 갑니다. 물론 전기자기학에서 사실 전기기기, 회로 이론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를 해석하기 위한, 전기 자체를 해석하기 위한 RLC 소자의 각종 전자기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스텝 2로는요,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영상은 RLC 소자로 해석되며,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 전기자기학. 그럼 전기의 특징. 이 전기자기학은요, 전기의 특징이에요. 전기의 특징. 자, 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기의 특징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의 특징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압을 낮춘다던가 교류에서 직류로 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기의 고유적인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아, 이 전기 내가 딱 잡으면 감전 안 당하게 할 수 있나요? 전기를? 뭐 전압을 낮추면 돼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전압을 낮춰갖고 우리 몸에 못 흐르게 한다. 뭐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이게 전기가 내 몸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 전기의 특성을 이용하는 게 뭐다? 바로 회로 이론이 되겠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전기기기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현상은 RLC 소자로 해석이 되며 이러한 전기 소자의 직류, 교류, 비정연파, 교류 전원에 대한 회로 해석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자기학을 배우고 회로 이론을 배울 때쯤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텝 3 전기기기는요.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의 내용을 이용하여 직교류 전동기와 발전기, 변압기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난 전기기기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요. 사실상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을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두 개의 이론적 내용이 전기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기기만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 요령을 한번 볼까요? 왜냐? 우리 이 이론 같은 거,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얘기해서 뭐 합니까? 학습 요령을 보면 좋겠죠. 자, 전기자기학의 출제 경향은요. 전자기 현상의 법칙과 공식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명이나 복잡한 응용 문제. 자, 전기자기학은 물리예요, 물리. 자, 물리는 자연계의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동반돼요. 증명, 해석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알려드릴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증명할 겁니다.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다? 증명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복잡한 응용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물리적 법칙을 우리가 시험지 안에서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복잡한 응용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계산기 사용하나요? 못하죠? 우리 손으로 다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서 한 문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문제당 뭐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 푼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야 돼요. 좀 복잡한 계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복잡한 계산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응용 문제는 출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부분 공식에는 숫자만 대입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3문제 정도만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3문제는 뭐다? 아주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추가에다가 중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추가해서 3문제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전기자기학에서만 3문제가 나오냐? 아니죠. 회로 이론까지 포함해서 3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이다 보니까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이기 때문에 3문제가 전기자기학에서만
회로 이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교재에 있는 공식과 법칙만 암기해도 고득점이 획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할게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자,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 시 공식만 암기해도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공식만 보고 오케이, 난 공식만 법칙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암기하고 넘어가야겠다. 문제 안 풀어. 하면 안 되겠죠. 그 공식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강의 중 증명 과정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한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된다. 우리 이제 여기 강의에 가장 매력적인, 인터넷 강의의 가장 매력적인 거, 오프라인은 이제 강제로 좀 오셔갖고 하니까 다들 이제 하는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 이 부분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고 싶은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넘어가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속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쓱 넘기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하자? 넘어가셔도 상관없겠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격을 위해서는 결과 공식을 통해 문제 푸는 방법만을 익히자. 무슨 소리냐?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잡한 문제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 문제만 풀면 돼요. 문제만. 예, 이거 이해하시고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이 전기자기학에서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래도 모르겠네. 한 번 더 봐야겠다. 안 돼요. 한 번 보고 땡.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보고 땡 하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회로 이론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계산 문제로 출제됨. 거의 개념이 안 나옵니다. 예, 개념 문제보다 그냥 계산 문제로 거의 다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산 문제가 조금씩 응용되어 출제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회로 이론은 수학이에요. 아까 전기자기학은 물리라면 이 친구는 물리를 이용한 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개념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만 바꿔도 응용이 된 문제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심화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숫자만 조금 어려운 숫자로만 바꿔도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출제가 비슷비슷한 문제는 잘 안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무슨 소리냐? 대부분 숫자가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전기자기학은요, 거의 숫자가 안 바뀌어요. 왜냐? 아까 제가 공식 써드렸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분의 Q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식이냐? 전기적 위치, 이제 전위의 세기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전기자기에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입실론 제로는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예, 겁먹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입실론 제로가. 자, 그럼 4파이 정해져 있죠. 4 정해져 있죠. R 제곱과 Q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이 두 개만 상수, 즉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 보기가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고 그럴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정해져서 나옵니다. 거의 정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기학은 모양만 보고 찍어도 어느 정도 득점할 수가 있는데요. 회로 이론은 숫자 한두 개 바꾸면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동일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학습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요. 자, 전기자기학에서는 대부분 공식에 풀이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학 1 더하기 1
옛날에 1 더하기 1을 증명하세요 하면 A4 용지로 몇 페이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게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리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증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어거지를 많이 써요. 막 진짜 억지를 써가지고 숫자를 바꿔놓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우리가 10강이면 끝날 강의를 40강까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쉽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론학습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갖자. 자, 이론만 정리해서는 문제가 절대 안 풀려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1이야. 더하기는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알았어요. 그럼 2 더하기 2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냥 더하면 돼. 2 더하기 1을 어떻게 더하는데? 4 더하기 4, 6 더하기 6은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나간 거죠. 그죠? 반복 학습을 이용해서 더하기가 6 더하기 6이 12네. 그러면 8 더하기 8은 8개니까 16이네 하면서 터득한 거지. 터득한 거지. 우리가 더하는 거야 라는 말만 듣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자, 이론만 정리해서는 문제가 절대 안 풀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 다양한 회로 해석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자, 공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이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기기가 되겠는데요. 자, 개념과 계산 문제가 반반 출제가 돼요. 자, 매 시험마다 3문제 정도는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의 문제가 출제되오니 15개 정도를 목표를 두고 학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요거 100점 맞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으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모든 과목 토탈어 75점에서 85점을 목표를 두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못 풀면 찍는 법이라도 조금 연마를 하셔야 되겠죠. 전기에서는요, 찍을 때도 그냥 눈 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카콜라 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정도는 보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이거 정도는 내가 아닌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배제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세모, 동그라미, X 쳐가면서 2번 아니면 3번인데 해서 고르는 거지. 오케이, 3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나 알려드릴 테니까 목표는 몇 점? 75에서 85점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나 이거 외워야 돼.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외워야 돼. 풀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큰 시험이 수능이었죠. 수능. 자, 수능에서 수학, 우리가 전기에 관련된 게 수학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수학과 과학이니까요. 수학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기본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문제집보다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됐는데 어려운 문제를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 풀면 기본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랑 기본 문제, 중간 문제는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 백날 풀어봤자 기본 문제, 중간 문제 많이 틀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깝죠. 기본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에서 20분 걸린대요. 와, 뭐 한 문제 풀었는데 너무 뿌듯해요. 와, 미쳤다. 이게 수학이지 하면서 풀어요. 자, 그리고 두세 문제 넘어가면 이제 1시간 후딱 지나가죠? 그럼 너무 뿌듯하죠. 실제로는 3문제 풀었는데 시간은 1시간이 흘렀으니까 너무 뿌듯해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본 문제, 중간 문제 풀었으면 20문제. 1시간에 20문제 풀고 오답 노트까지 끝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 기본 문제 푼다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푼다고 답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였구나 하면서 푸는데 그거 저 혼자 푼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음날 또 풀라고 하면, 다음날은 아니고 한 3일 뒤에 또 풀라고 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거 풀 시간에 다른 과목, 다른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개념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본 내용만 단순 계산 문제만 반복 숙달해도 7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30점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30점만 맞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70점 목표, 제가 75에서 85 목표를 하라고 했잖아요. 시간 남으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 정도 맞을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고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85점씩 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심화 문제를 반복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자, 다양한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기의 특성과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동기발전기, 유도전동기 나오죠. 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딱 알맞게 분배하셔갖고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너무 많은 이제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이제 제가 전기 과목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면서 하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어려운 건 넘어가세요.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이 그 목표지 전기를 마스터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 마스터는 전기 공무원이 된 다음에 나 전기를 좀 공부해 볼까? 좀 그럴 때 이제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여기서 입실론 제로가 어떻게 왜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되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건 넘어가셔야 돼요. 자, 시험 공부 요령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험 공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시험의 20%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응용 문제 및 신규 문제가 도입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는 더욱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획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1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요, 짧고 굵게 끝내야 돼요.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끝내셔야 됩니다. 특히 전기는요, 길게 늘어나면 아는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쉬워지겠네가 아니라 궁금증이 더 유발돼요. 이런 공식은 왜 나왔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접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논문을 막 찾아보고 영어 논문 찾아가면서 해석해보고 우리가 법령이 KC예요. 2021년, 18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IC라고 해서요. 이제 세계 규격이 있습니다. 한국 규격, 세계 규격이 있는데 세계 규격에서는 어떤 규격으로 하는 거지? 그럼 사람 이제 소가 골프장에서 번개가 내리쳤는데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던 그런 사고가 있어요. 왜 사망을 했지? 그게 보폭전압 이런 것 때문인가? 막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짧고 굵게 끝내신 다음에 그 이후에 궁금하신 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요. 알려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합격하시고 나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는 그냥 결과 공식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서 푸세요. 이런 것들은 궁금해도 합격한 다음에 물어보시면 제가 싹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내용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75점 이상을 목표로 처음 목표는 75점, 그 다음 목표는 85점, 그 다음 목표는 95점 이렇게 늘려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95점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난이도 상급의 문제는 불필요한 문제를 과감하게 넘기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 그 다음에 공무원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예. 나만 잘하면 되는 거.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옆에 있는 분보다, 옆자리 친구보다, 친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옆에 있는 같이 시험 보시는 분들, 수험생들 분보다 내가 점수가 높아야지 합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보다 이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차가워요. 시험 문제가 차갑습니다. 분위기도 차갑고요. 왜냐? 내가 저분을 이겨야 되니까. 그죠? 이 자격증은요, 너랑 나랑 다 우리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다 같이 통과하자가 돼요. 근데 공무원은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만 붙자가 돼버려요. 우리 다 같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만 같이 공부해서 4명에서 같이 공부해서 스터디 만들어서 우리 4명만 합격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게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 친구는 그러면 덜 불안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아, 이 문제 넘어가면 나는 안 될 거야. 점수가 미달날 거야. 다른 분들은 이거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시간이 허비되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문제는 남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별력 있는 시험이잖아요. 나만 어렵다.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분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 문제는 다 풀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거 못 푸네. 이거 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맞춰야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표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려운 건 남들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또한 공개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죠. 공개 문제 또한 전체를 풀어보기보단 상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반복 학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재는 3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필수라고 적혀 있죠.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 그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나았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기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런 얘기를 좀 가미해서 얘기를 꺼내 드리기도 하니까요. 아, 현장에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좀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니까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개념이 되겠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미해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요. 그럼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궁금하면 어떻게 하나?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기가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해라? 75점 목표로 해라. 난이도 상급 문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